안경환의 식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 초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은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란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클래식 기타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 클래식 기타 반에서는 가장 잘 치는 선배가 칠 수 있는 곡이 바로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이었죠. 그래서 올해 그 방영되었던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한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아트 인문학 여행 스페인 편입니다. 사실 이 아트 인문학 편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시리즈로 펴내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책은 아트 인문학 여행 이탈리아였고요. 두 번째 책은 아트 인문학 여행 파리였습니다. 이번 편은 아트 인문학 여행의 스페인 편이죠. 아트 인문학이라 하면 이 책의 저자인 김태진 씨가 사실은 창조한 말이기도 한데요. 말하자면 미술에 관한 것을 잘 정리하고 있는 아트 인문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아트 인문학을 실제로 감상하고 즐겨보려면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이란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탈리아에서부터 파리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책은 아트 인문학 여행 이탈리아는 사실은 저도 이 작가와 함께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만드는데 조금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이 책은 스페인을 한 바퀴 돌면서 몇 사람의 그 유명한 작가들을 또 만나고 있는데, 또 스페인 하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선선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진 나라로 유명하고, 또 열정의 나라, 또 가우디의 건축물이 있는 나라,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의 문명이 교차했던 지점, 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시대부터 역사가 있었던 아주 역사와 문화가 깊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이 작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여러 도시를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그 예술 작품과 또 문화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를 보니까 내 안에 돈키호테를 찾아가는 스페인 문화예술 답사기다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작가한테 왜 돈키호테를 넣느냐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아트 인문학에서 서양 미술사를 쭉 하면 뭐 미술사를 시대순으로 이렇게 보통은 펴내기 마련인데, 작가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서양 미술사와 어떤 차이점을 둘 것이냐? 흔히 말로 나는 이 책에 어떤 야마를 담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마라는 말은 원래 뭐 일본 말이긴 한데, 그 나만의 어떤 관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가가 여기에 넣은 야마는 뭐냐면 바로 돈키호테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에서 방문한 여러 도시의 유명한 예술가들, 그 다음에 또 그 왕들, 또 이곳을 몇백 년간 점령을 했던 무어인,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또 그 중에서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은 과연 돈키호테였는가 아니면 산초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아트 인문학의 아트 얘기만 했으면 우리 더 편했을 텐데, 자꾸 그 돈키호테 얘기를 자꾸 쓰는 바람에 어찌 보면 그 미술사 이야기 아니라 철학서 같은 느낌을 드는 게 좀 단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이 책에서 보면 주로 크게 5개 도시가 등장을 해요. 그라나다가 있고, 그 다음에 똘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도인 마드리드가 있고, 바르셀로나가 있고, 그 다음에 피게리스가 있습니다. 먼저 그라나다에서는 이사벨 여왕을 만나고요. 똘레도에 가면 스페인 최고의 화가라고 이름
돼 있는 엘 그레코, 그 다음에 벨라스케스,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가면 최고의 건축가 가우디가 있겠죠. 피게리스에 가면 살바도르 달리를 이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중심으로 되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가야 할 도시는 그라나다입니다. 그라나다는 8세기경에 아프리카의 무어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건너와서 이베리아 반도를 이슬람의 문명으로 만드는데 1492년까지 이슬람 땅이었죠. 거기에 마지막 그 수도가 그라나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알함브라 궁전이 있죠. 알함브라 궁전이 이곳에 남아 있어서 이곳을 그라나다를 방문하시는 사람이라면 이제 가장 먼저 알함브라 궁전을 찾아가게 되겠죠. 여기 알함브라 궁전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좋은 점은요, 이 작가가 이 스페인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감상과 미술품 이야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멋진 사진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스페인에 가고 싶어집니다. 또 그라나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또 콜럼버스가 있겠죠. 예. 그라나다가 있는 이 지역에서 콜럼버스가 또 이 지역이 어디냐면 안달루시아거든요. 안달루시아 항구에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사벨라 여왕의 투자를 받고 1492년에 항해에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가게 되죠. 자, 두 번째 도시는 이사벨라 여왕이 살았던 수도. 지금의 수도는 물론 마드리드지만 과거에는 톨레도에 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필리페 2세와 그다음에 카를로스 1세, 그리고 또 중요한 화가로는 엘 그레코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 그레코라는 것은, 그레코는 사실 그리스를 그레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엘 그레코 하면 그리스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본인이 물론 자기 본명이 있겠지만 이런 화가로서 활동할 때 이제 별명을 불리는 사람은 많은데, 이제 엘 그레코도 이런 별명으로서 그리스 사람이라고 불려가지고 아주 자존심이 세기로 유명했답니다. 이곳에서 아주 비싼, 몸값이 비싼 화가로서 활동을 했고요. 자, 엘 그레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톨레도 파라도르라 그래가지고 여기 왕궁, 언덕 위 높은 곳에 왕궁이 위치했다. 이런 것이 이제 톨레도 화가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도시는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에서는 벨라스케스, 저도 예전에는 이 벨라스케스라는 화가를 잘 몰랐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알게 됐고, 이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화가 한 명은 고야가 있죠. 고야의 그림은 이 누드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또 이 마드리드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관이 있죠. 프라도 미술관, 유럽의 3대 미술관이라고 불리는. 유럽에는 미술관, 박물관이 아주 많지만 미술품이 많은 곳이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그 다음에 이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 이것을 3대 미술관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도 미술관에 엘 그레코와 벨라스케스, 그 다음에 이곳에도 카라바조의 그림이 있네요. 카라바조가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장면. 저도 지난번에 로마에 갔다가 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몇 편 봤는데요. 카라바조는 이 바로크 시대에 아주 그 유명한 화가여서 이 사람의 그림을 미술관들이 소장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또 카라바조의 그림이 또 담겨 있죠. 또 프라도에 가서는
이 그림을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만약에 이 그림 못 봤다 그러면 프라도 미술관을 안 가본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바로 고야. 고야가 그린 옷을 벗은 마야, 그리고 옷을 입은 마야, 두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죠.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 이제 이 고야고요. 다음에 네 번째 도시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하면 누가 가장 떠오르십니까? 바로 가우디겠죠. 건축계의 천재, 아니면 뭐 20세기의 최고의 건축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가우디가 남긴 파밀리아 성당을 비롯하여 많은 건축물들이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작년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유럽에서 가장 많이 간 도시가 아마 바르셀로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바르셀로나를 먹여 살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가우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우디가 만든 여러 건축물들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다고 하는 파밀리아 성당이죠. 성가족 성당입니다. 이 파밀리아란 것은 성가족, 말하자면 성모 마리아와 그 아들 예수를 봉헌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저도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도 100여 년 이상 지어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유럽의 이 성당들은 단기간에 지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렇게 그 기부에 의한 돈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지어놓고 또 사람들이 순례객이 찾아오고 그 순례객이 낸 돈에 의해서 또 건축이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건축을 하는 게 하나의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우디가 만든 파밀리아 성당이 또 있고요. 마지막에 가야 할 도시는 피규레스. 피규레스에서는 달리, 그 다음에 갈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이라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 누굽니까? 바로 피카소의 고향이 피게레스입니다. 그래서 피카소에 관한 이야기, 이제 그림, 그 다음에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자, 올해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니면 언젠가 유럽에 한번 꼭 가보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꼭 읽고 여행을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럽을 가실 때는 책 한 권 안 읽고 가시면 참 후회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많이 알면 감동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저 그림이 내가 봤던 그 책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모르고 갔을 때는 저 그림 뭐야, 뭐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 하면서 이제 그냥 지나가기 마련인데, 알 경우에는 그게 그 이야기 속에 담긴 그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가 가슴에 절절히 울리거든요. 그래서 꼭 어디 가실 때는, 특히 유럽에 가실 때는 그곳에 관한 책들을 꼭 읽어보시고, 책이 아니라면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올해 스페인에 가실 분들이라면 이 책을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트 인문학 여행 스페인 편입니다.